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한타투데이 유튜입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를 뜨겁게 달고 왔던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소재 업체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 2차전지 담당하시고 계시는 김광진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양극재 대표 기업 중 두 곳인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왔는데 네,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PT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 두 대표 소재 업체 모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일단 주가 차트를 먼저 보시면 연초부터 해서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올라온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한 밝은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요 기대치가 과연 증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을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좀 살펴보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으로 QOQ 한 30% 정도 성장을 했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QOQ 14% 정도 성장을 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원래 주력 전방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non-IT 전동 공구 쪽 수요가 회복이 좀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캠5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NCM 소재를 납품을 하는 캠5 가동률이 좀 많이 올라온 것이 좋은 실적의 좀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내화물 부문이나 플랜트 같은 그런 부문의 실적은 좀 예상 대비해서는 저조했습니다만 2차전지 소재 쪽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QOQ 14% 성장을 했고, 양극재는 무려 95%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이제 LG 화학향으로 나가는 NCM 622 제품의 대규모 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광양 2단계 라인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점이 좀 좋은 실적의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이 견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두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대형 배터리 전기차 이런 사고 때문인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사실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그렇게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매물도 있었을 거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2차전지 업종의 센티가 안 좋아지면서 좀 주가가 좀 슬로우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좀 전기차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 문제가 좀 부각이 된 거라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인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화재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저는 소재단의 문제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 셀 제조 공정 상에서의 이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판 공정 자체에서 좀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 SDI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지만 지그재그 공정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극판 공정의 시도들이 소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셀 제조 공정상의 문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셀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검증이 된 소재를 쓰려는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소재에 대한 퀄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기준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시장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코멘트 드리면, 일단은 소위 상위 탑6 셀 업체라고 하는 삼성, SDI, LG화학, 파나소닉, CATL 같은 그런 업체들 쪽으로 이미 소재를 넣고 있는 업체들의 좀 지배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들 소수 업체로 좀 시장이 재편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 같은 업체들도 그 업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 소재 업체나 전체적으로 2차전지 산업 볼 때 향후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질문하고도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 연장성산에 있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배터리 개발의 향후 방향성은 에너지 밀도를 늘리면서도 안정성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밀도와 그 안정성은 뭐 개념적으로 좀 상충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반대로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면 안정성은 올라가는 그런 반비례적인 관계를 좀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뭐 기술 개발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 하이니켈 소재로 가야 하는데 니켈이 높아질수록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고안되고 있는 방식이 기존의 3원계가 아니라 NCM-A나 NCM-X 그 알루미늄 외에 다른 소재들을 넣어서 안정성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극재 쪽에서도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실리콘 첨가제를 첨가하는 형태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스웰링,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되면 구조가 깨지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음극재 쪽에서의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소재들은 굉장히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뭐 소재 업체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셀 업체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공급 레퍼런스를 셀 업체 쪽으로 쌓고 있는 그런 소재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구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 소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 구도가 재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도 좀 그런 그 시장 재편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메이저 셀 업체로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업체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에서는 유한타 애널리스트 김광진 연구원님 모시고 2차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다뤄보고 소재 업체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가 끝나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 연초쯤에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